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지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기쁩니다. 많이 기다렸고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또 지내오셨는지,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지내셨습니까? 군에서만 거의 한 40년 있다가 보니까 세상을 한번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도 만나보고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후손들, 우리 후배들한테 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좀 주고 싶었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 강의에서도 수강생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고. 네, 요번에 2학기 때는 한 2배 정도가 늘어나가지고 그것도 1학년들이 진실성을 어떻게 좀 진정성을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보통 군 전역자들에게 듣는 얘기가 군대는 온실 속의 화초였다.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군인들은 생각하는 게 너무 순진하다. 그래서 뭐 사기도 많이 나갔다. 사기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진짜 바깥에 여기는 눈 뜨고 있어도 코베 갈 정도로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글이죠. 항상 워닝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왠지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녹록지 않고 최근에 뭐 이렇게 종주하신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그래서 자전거로 한번 우리나라 종주를 한번 해보기도 했었어요. 학생들이 힘들다, 또 어려운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사회인으로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시다 보면 젊은 학생들과 많이 소통을 하실 것 같은데 학생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학생들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첫인상은 참 어렵다. 저희가 청년 때 그때하고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성 세대로서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기성 세대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년 동안 군 기강 문제, 또 군에서 사고가 나는 문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외부인의 입장에서 장군 출신으로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참 안타깝다. 왜 군이 군대답지 않느냐. 그게 참 마음 아픕니다.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그 부모가 된 입장이다.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쉽습니다. 성추행 문제가 났다.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내가 가족이다, 부모다 하면은 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하고 쉽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지휘관들은 가해자를 어떻게 보면 얘가 더 군생활을 더 오래 해야 돼. 아니 그런 사람은 잘라내야죠. 모든 지휘관들이 취임을 할 때마다, 이임을 할 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병영 문화 혁신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그렇죠. 또 급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앵무새죠, 앵무새. 혹시 궁금한 게 몇십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았죠. 똑같았어요. 그게 참 문제예요. 참 그거를 깨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짜 생각 없는 노 브레인 리더십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고위직 리더십들이 다 위를 보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만 바라보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짓이 거기에 따르기도 급급하니까 자기 부대에서 밑에서 나는 거는 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실제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장군이었지만 저도 좀 엄청난 특혜를 받고 능력에 비해서 저는 참 많은 혜택을 받은 거죠. 지금 장군들 다 되신 분들은 자기 능력이 돼서 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잘 얻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고위직만 회의를 해요. 전 진짜 특단의 무슨 대책 이거 아주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아니 특단이 그렇게 많으면 진짜 특단이 어떤 거예요? 최고 지휘관 회의 맨날. 그렇죠. 네.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거 해놓고 나오는 거는 매일 비슷합니다. 맨날 만났던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동기생인데 몇 % 정도가 장군이 되셨죠? 한 10%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군님께서는 또 이게 능력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를 얻은 거다라고. 뭐가 그렇게 뛰어나겠습니까? 다 비슷한
거기 그 사고도 하는 것도 비슷할 것이고 살아온 경력도 비슷한데 참자오지가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장군님께서는 현역 시절에 청와대 회의 등에도 좀 몇 번 참가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자격으로 참가하셨던 걸까요? 인시작전권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군정위 수석 대표 이런 거 직책을 했기 때문에 유엔사 관련 뭐 이런 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고 했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뭐 지금 웃으시는 거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거, 내셔널 인터리스트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저렇게라는 게 통상적인 그런 저렇게가 아니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는 참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시가 있을까요? 굉장히 그 미국을 우리가 통상 생각해왔던 우리 진정한 혈맹 이런 것이 아니고 동맹하고 많이 멀어졌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이제 느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약간 적대시하는 이런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이제 반대 국가에 너무 이렇게 접근해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국익을 우리는 저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보면서 참 안타깝고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한 때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 의견이 있을 때마다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좀 소통을 하셨어요? 어떤 입장을 갖고? 많이 이제 부닥쳤죠. 많이 이제 부닥쳤는데 가장 부닥쳤던 사람은 누군가요? 여기는 뭐 제가 이름도 대면은 뭐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저거 할 수 있고 같이 참석을 했을 때 뭐 우리 현직에 있던 그 현역 장군도 보통의 군인이 생각하지 않는 너무 그 동맹을 깰 정도까지 이런데 그 동조를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 그거 가지고도 막 저하고 신랄하게 토의도 하고 제가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고 참 위험하죠. 이게 내 지금 앞에서의 진급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그대로 갈 것이냐 그 국익을 놓치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155마일 그 다음에 그 영공용 뭐 영해를 지키고 있는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그 북한을 너무 그냥 그 여러 번 계속 속아가면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게 저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북한은 동일한 패턴으로 항상 나오는데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가 그게 안 되면 다시 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선배 장군 등과 이제 또 의견 마찰을 빚기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그런 분들은 아직 군 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후배도 있고 지금 네. 좀 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퇴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는 참 짧은 겁니다. 그때 얼마나 비겁하게 했느냐, 정정당당하게 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전역하고 나서의 삶이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듯이 현 정권 또 현 청와대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대다수가 이제 운동권이라는 말로 좀 대변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역사 인식과 또 안보를 보는 관점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길과 좀 다르다, 뭐 틀렸다 이게 아니라 다르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군인들도 있는 반면 또 그에 동조하는 군인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잘 진급하고 이런 현상들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던 우리 선배 군인들, 특히 이제 장군이 된 분들은 군에 있는 동안에 뭐 제 상급자도 있었죠.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다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전역하고 나서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정치권에 또 줄이 돼가지고 그걸로 가는데 가서는 뭐 완전히 막 돌아선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현재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야 이게 자기의 그 혼을 저렇게 팔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는데 그게 진짜 우리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후손을 위하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분야에서는 절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또 각자의 삶이니까 또 그렇기는 한데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네가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하고 어울려? 네. 약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 네. 얼굴을 싹 바꾸는데 자기는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의 이런 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런 군생활 할 때 어떻게 살았느냐. 군생활 했던 사람들 다 압니다. 네. 정치권에 지금 그 몸담으려고 막 하고 몸담고 있는 그 예비역 네. 장성들을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죠. 같이 근무도 하고 네. 뭐 제 바로 위에 상급자였기도 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했던 건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 굉장히 보신주의였어요. 자기 그냥 안위를 위해서 이제 와서는 그때가 뭐 잘못됐느니 그러면 우리 그 후배 장교들이나 군인들이 그걸 보면서 요즘 매스컴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보면 막 어리둥절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부들 우리 저 용사들까지도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군 장군이 됐다 그러면 진짜 명예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고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걸 몸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정치에 참여하는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군대도 또 국방 정책도 결국 정치 영역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살아왔던 본인의 언행 또 본인이 욕했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붙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선과 또 허위 이런 느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머릿속에 여러 분들이 떠오르는데 제 생도 때 생도대장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뭐 그중에 한 분도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봐왔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의 인생이 참 다양하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해주시는 참된 스승님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진님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군인데 네. 장군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